우리는 각각 많은 이유를 가지고 대학에 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확실한 목적 없이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학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달라도 모든 학생들은 각자 나름의 상상하던 대학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 햇살이 비추는 오후 캠퍼스의 낭만, 앉으면 공부가 술술 될 것 같은 근사한 도서관,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수님과 학생들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강의 시간입니다. 배움에 뜻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꿈꿔오던 벅차고 설레의 시간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강의 시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인가요? 우리들의 강의 시간, 내일의 대학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로 대학교 1학년이 된 다현이.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가? 수업 갑니다. 지금은 오후 3시. 중국어 문화학과인 다현이는 인문학관에 자주 옵니다. 오늘도 인문학관에서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수업을 들으러 가는 걸까요? 무슨 수업이에요? 전공 수업.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국호가 뭐예요? 국호. 나라 이름이죠, 나라 이름. 한국은 뭐예요? 독립국호. 대한민국.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끄러웠던 교실이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자 순식간에 조용해지네요. 간단한 질문에도 학생들이 잘 입을 떼지 않습니다. 다현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시 이어진 강의에 다현이도 집중하며 열심히 필기도 하는데요. 김신조 누군지 알아요? 실미도라는 영화는 본 거 기억나죠? 교수님의 질문엔 답이 없네요. 지금은 열려 있고 김신조 루트라고 그 등산로가 있어요. 한국에서 건물을 사겠죠? 수업 중간 교수님의 농담에 강의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고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이 간단한 질문에도 이게 잘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실 때 심정이 어떠세요? 때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많이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뭐 제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이게 네 아니오만 하는 간단한 질문도 대답 안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저도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뭐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나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좀 너무 그거를 억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침묵에 답답함을 토로하던 교수님. 여전히 강의실은 고요하기만 한데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 어땠어? 근데 막 교수님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네 아니오 같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대답 잘 안 하던데? 대답 안 하는 게 수업에서 대답은 잘 안 하게 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다현이.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버드처럼 그렇게 큰 막 강의실에 뭐 원형에서 교수님 막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학생들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크게 고등학교 수업 받는 그런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되게 모든 강의실이 다 큰 줄 알았고 강의실도 작아가지고 약간 별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질의응답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는 아니고 진짜 단답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에서만큼 조금 적은 편이에요. 왜냐면 외국인이다 보니까 잘못 답할까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에 방해도 될 것 같고 모르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면 뭔가 좀 창피하기도 해서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약간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이제 말 많이 하면은 소위 말해서 약간 나댄다? 그런 느낌? 눈치? 남들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는 것. 내가 대답한 그게 남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너무 의식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그러지게 되고, 그리고 내 대답이 틀릴까 맞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스스로 검열을 하는 거지. 답은 다른데 제가 좀 다르게 하면 조금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강의가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비 내리는 오후, 우리는 수업이 진행 중인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인문계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한다는 강의. 인문사회 글쓰기 시간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1817자 알고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교수님의 농담에 와르르 웃기도 하지만 한두 명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모두 조용하게 앉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좀 활발한 그런 수업이 좀 보통 이상적인 수업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죠. 현실은 이제 저 혼자 열심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호응이 있어도 대체로는 이제 그 간단한 대답 정도이지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뭔가 의문을 갖는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렇게 말을 아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틀릴 때 오는 그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또 틀려도 주변 사람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또 그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이렇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잘 이렇게 호응해 주지는 않아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요. 대충 시간을 때우고 와도 아무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궁금증을 갖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무 말도 없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손해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활발하게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의문을 가지면 이제 수업을 준비한 입장에서 작은 거 하나도 놓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해주면 교수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 같이 호응도 해주고 이제 대답도 해주고 질문도 던지면 또 그만큼 교수자도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수업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모이면 좀 더 좋은 수업이 되겠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수업은 교수자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수업은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수업은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나 괴로운 수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교수자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앉아있는 학생들도 수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체적이고 활발한 강의를 꿈꾸며 대학에 옵니다. 교수님들도 학생과 소통하는 열정이 가득한 강의를 꿈꾸죠.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켜온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온전히 교수님만의 몫이 아닙니다. 학생들 역시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구성원입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하나둘씩 모이면 이상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